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내년에는 행복한 제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새롭게 출발한 제주교육이 어느새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뜨거운 성원과 관심 그리고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제주도민과 교육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소통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보 같지만 우선 교육감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열린 교육감실을 통하여 많은 분들과 제주 교육의 미래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일선 학교도 꾸준히 찾아서 학생들, 선생님들과 대화를 통하여 제주 교육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시간은 새로운 교육감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소통을 통해서도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교육 행정의 출발점에서 오영훈 지사님과 한라중학교를 함께 방문한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밥상을 위하여 급식비 단가를 24% 인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원거리 통학학생의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모든 학생에게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도 더 놓았습니다. 또한 제주영재학교를 함께 방문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다가오는 불확실성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도 척척 진행하여 왔습니다. 고교 학점제 실시, 미래교육 강화, 변화하는 학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와 정책협의회를 출발하였으며 교육청 내부 조직도 개편하였고 고교 학생들을 위한 전국 성균관대학, 서울시 교육청, 서울교육대학, 도내 대학들 같은 것과도 MOU도 체결을 하였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조직에 대한 인사를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매듭지어 교육 지표에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학력 향상의 해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하여 본청의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각 지원청에는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드림북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원하여 원격 수업, 자기도 학습, 자기성장 포트폴리오 작성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복지를 위하여 면접 방과 학교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와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는 수학여행비 실비 지원, 외국 국적 유아의 누리과정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특색을 살리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통하여 제주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도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506억 원이 투입되는 5개 영역 50개 공약 실천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숨바꼭에 달려온 이민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개미년 검은 토끼의 해에는 더욱더 소통을 강화하여 제주교육의 미래를 밝게 밝혀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는
여러분 모두가 희망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헤드라인즈 홍창빈 기자입니다. 예. 교육부가 이제 교육 제주 4.3을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도록 이번에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오영훈 지사님하고 서면 이슈케하고 같이 기자회견도 하셨지만 그래도 교육청 차원에서 만약 그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구상하고 계신 게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알고 계신 대로 우리 해당 바에서 보고가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일단 도내 모든 관계기관, 관계단체 등과 어떻게 될지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라 지시함과 동시에 저는 의회 사상특별위원회라든지 도라든지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실이라든지 등등에다가 전화로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했습니다. 혹시 4.3 평화재단의 고위범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 그런 과정에서 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는 교육부 산하의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을 결정짓는데 최종적으로 이번에는 그 일이 국가교육위원회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가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육부는 발표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배용 그 위원장님을 참 어렵게 우리 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모시고 그 위원장님실에 직접 방문을 했더니 정대화 민주당 측 간사위원과 김태준 국민의힘 쪽 간사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서 국가교육위원회실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대통령님 군약도 그렇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렇고 제주에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제주 4.3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이미 떠났다. 이제 모두가 제주 도민이면 당연한 걸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이걸 넣었다 뺐다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여기서부터 교육과정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넣어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도 좀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 방법적인 얘기를 드렸더니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분들이 다 이제 다 공감을 하십니다. 세 분 다 공감을 하면서도 그 교육과정 총론 뭐라 그러니까 양식이랍니까? 여기서는 이미 넣을 그 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교과서 집필 기준, 집필 지침이라 그럽니까? 거기에 이제 역사교과서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근대사 역사교과에서는 양은 좀 차이가 있지만 8종 모두에 이제 이미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4.3에 대한 얘기가 고등학교 교과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총론에서 빠짐으로 해서 즉 세부 사항에서 빠짐으로 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솔직히 저는 광주 5.18 같이 있다가 같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함께 걱정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아무 대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교육감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게 거기 왜 그랬는지 자기네는 이제 뭐 누가 감히 5.18 것들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끝내고 저도 걱정을 많이 했지만 어떡합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얘기한 후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기다렸더니 며칠 후에 그 결정이 총론에 넣은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했던 총론에 설명서라도 좀 넣어달라고 했더니 그건 빼고 아주 발표문에 그래도 한 줄 제주 4.3은
교과서 집필 시에 고려하겠다는 어떤 항을 넣어서 국가교육위에서 교육부로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지금 근거가 없고 오직 그 교육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안에서는 그래도 한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 저도 솔직히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교과서가 아마 25년쯤에 새로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다시 그럼 한 24년 말이라든가 24년쯤에 다시 어떤 그 교과서 집필 기준이 나올 테지요. 그때 우리가 또 잘 살펴서 이걸 지켜나가야 될 게 아닌가. 그때 집필 기준은 교육부 일이지 국가교육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미 국가교육부에서는 이걸 이제 집필 기준에다가 배려하도록 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지키지 않는 걸 우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감독해야 된다는 거죠. 감독이라니까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안 지켜본다면 뭐 어떡합니까? 교육부에 가서 다시 또 따지고 뭘 지키도록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 또. 네, JIBS의 강덕상 기자입니다. 예. 교육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교육부가 그 도지사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 입장을 갖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러닝메이트 제가 간다면 다음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을 조심스럽게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일이라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고 또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자치라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의 지방교육자치에 지금 반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교육위원이 일몰됐죠. 그러면서 같은 해에 다시 또 지금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 다시 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 17명 이제 16명입니다만 지금은 뭐 대행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17명 그 명의로 발표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이 서울시 조현 교육감이 회장인데 그 명의로 어떤 문서가 왔는데 그거에 대한 액션은 전국 교육감들이 지금 찬성 반대가 불분명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저도 아직까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지금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 지금 진행 중인 일에 대해서 제가 현직 교육감으로서는 뭐라고 할 입장이 못 돼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서 때가 되면 저도 입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직은 관망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대표 양진 기자입니다. 예. 장성철 전 국민의힘 지지당 위원장이 지난 20일에 MBC 제주 MBC 유쾌한 주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주 4.3은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 없는 일이다. 당시 희생된 양민들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4.3 무장 공격 주체로 남로당 제주도당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발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4.3 무장 공격 주체로 예. 그 4.3이라는 그 남로당이 한 거 맞거든요. 예. 그거에서 표기를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사성에 대해서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구태여 표현하자면 저희 집안 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와서 너는 가해자 너는 피해자 이렇게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나누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논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그 사설이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역사라는 게 올바른 인식 하에 그거를 인정 내지는 긍정을 하고 거기에서 바로잡아 나가는 게 올바른 그 역사 인식이고 이게 바로잡혀지지 않을 때는 세상이 온통 흥크러져 가지고 어떤 사지분별하는 그 능력이 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에서 이 혼란된 그 4.3에 대한 그 발발 원인 이런 거에 대해서 정론을 짚지 않고 지금처럼 어떤 편향된 이런 생각들이 교육이 되어진다면은 그 경험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그 편향된 사고에 의한 이런 교육이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어떤 그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교육이 그 수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질문을 하시죠. 질문을. 하겠다는 그런 그 질문하세요. 네. 질문하세요. 뭐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는 게 기자회견 아니고 기자회견. 질문하세요. 글쎄 이게 핵심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 교육위 수장으로서는 예. 4.3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지금 판단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저도 동의한다는 겁니다. 뭐 다른 의미 없습니다. 예. 이걸 이제 와서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제가 당시에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때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시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런 이념적인 얘기에는 빠져들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주 4.3은 이미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를 어떻게 다른 데로 유도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와서 그걸 무슨 다시 또 정립을 합니까? 이게 무슨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 그 세계사적인 그 일 아닙니까? 저는 그런 데는 관심 없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유재진로 홍성배입니다. 예. 이번에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눈 사태로 노영중 학생들이 예. 이번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필요한 게 유용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게 이번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건지 아니면 미리 이런 일이 있으면은 부담을 해준다든지 저는 그걸 좀 공식화 하실 생각은 없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시간에 경기도 교육감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그래서 사실은 호텔 못 빌릴까 봐서 경기도에 수련으로라도 보내려고 생각을 해서 얘기가 된 상태에서 다시 또 통화를 했더니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인천 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해두고 그다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비용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애들 편안하게 교육 활동해라. 당연히 교육청이 이 비상 상황이니까 부담을 해야 됩니다. 뭐 저는 거기에다가 이유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저 제주에서 이승록 기자입니다. 예. 내일 서부중 관련해서 그 광주 토지주 만난다고 하시는데 이거 원래 해 넘겨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 그래서 원래 해 넘기면 교육감님께서 2년 정도 늦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이제는 저도 말할 때가 돼 있고 이걸 다 오픈해놓고 일어나겠습니다. 서부중에 관해서는 내일 만납니다. 그분이 또 뭐 안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거를 마지막 통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만나서 1월 말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에게. 그래서 1월 말까지 지켜서 아무 대답이 없으면 수용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두 필지 남았는데 예. 제주 토지주 할 때는 제주 토지장은 어떻습니까? 갔다 와서 또 만날 겁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 절차를 거치게 되면 개교는 다시 2027년에서 2028년, 2029년까지 좀 늦어지겠네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모 의원님은 뭐 수용하면 1년도 안 돼서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은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혹시 또 수용을 하면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닌가 하는 데서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참 쉽습니다. 수용이라고. 근데 사실은 이때 각오를 혹시 또 토지주께서 그렇게 가면 또 마음을 돌릴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이제 가긴 가는데 걱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걱정은 없지는 않고 그래도 어떻든 토지를 확보 못한 상태에서는 지금 아무런 말씀도 못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내년에 1월 말까지 시간을 줬지만 2월 줄 가면은 2월 입장에서 확보가 되더라도 개교년은 한 해 미뤄지는 겁니다. 이거 뭐 미루고 싶어서 미뤄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미뤄지는 거거든요. 개교가 미뤄진다는 얘기는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심의도 새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개교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점점 막막해져서 걱정이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또 말씀을? 네. 네, 저 KCTV 이종훈인데요. 교육감님 청사 매입권 관련해서 특수교육 지원 강화 얘기하셨고 통합지원센터 얘기하셨고 조직 개편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 본청 내에도 많이 사무실 부족해서 많은 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인력도 배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그 부분도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셔서 저도 그 현장을 봐가지고 괜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도심에 있는 것보다 좀 이렇게 주차장만 확보되면 좀 이렇게 있는 게 좀 편리하겠다 싶고 그러니까 교통도 또 괜찮고 해서 그래서 용기를 냈던 건데 이게 또 뭐 의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뭐 의회의 생각도 존중해 드려야 되겠고 단 지금으로서는 이쪽에 그 임대는 이제 가능하게 돼서 임대하는 건물을 또 좀 살펴봐서 그쪽에 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원이 건립될 때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어떤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과 우리 교육청 내에 여러 그 센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일관해서 그쪽으로 옮기면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협소한 것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설득을 하고 의회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지금 우리가 시작해놓고 거기 뭐 딱 포기하겠다는 말씀은 아직 아닙니다. 아주 더 노력을 해야죠. 뭐 의회는 좀 설득하고 설명을 좀 드리면 또 추경도 있고 해서 이미 잘린 예산이 또 살아가면 됩니까 한 분들도 계시지만 뭐 잘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또 말씀? 예.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그 교육지표 슬로건이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 키우는 미래교육을 이렇게 지향했는데 그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졌는지 아이들에게 그래서 처음에 그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라 생각하는데 그 아이비가 처음에 조금 그렇게 부정적으로 좀 생각해서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확장성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각하는 힘에 쏠리면서 창의성 교육, 미래 교육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일환으로 저는 이번에 좀 대답을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좀 연수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예산에 선생님들을 좀 젊은 선생님들을 6개월 또는 1년 또는 2년 필요한 기간만큼
이 소위 말해서 AI 부분, 코딩 부분, 빅데이터 부분 이런 부분에 좀 전문가를 우리 선생님들에서 양성을 시켜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랑 좀 교육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예산 우리 연수 예산을 좀 올렸던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잘리고 좀 살아남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우선 양성시켜야 된다는 게 이 AI 미래 교육에 대해서는 첫 저희 과제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하고도 이제 메모시를 체결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아이비에 대한 많은 부분 오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확장은 지금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비 프로그램이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는 저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아이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는 학교는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만약 원한다면 자율학교로 해서 원한다면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지금 같은 고등학교는. 단 지금 전국적으로 이번에 대구에서 경기교육감, 대구교육감, 제주교육감, 부산교육감이 이제 부산하고 경기도가 아이비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오는데 내년부터 들어오는데 고등학교는 우리 방법이 아닙니다. 역시 우리 방법에는 우리 전임교육감이 좀 좀 앞서 나갔다고 할까 좀 그래서 말씀드리기 좀 이상합니다만 이게 꼭 전임교육감 결정을 비난하는 것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대구의 고등학교 아이비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한 학교에 20명 정도 해서 정규 수업 시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방과후 교육 활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이제 제주도는 완전히 학교가 온통 다 그걸로만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게 다른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대구는 예를 들어서 경북 사대부에 2개 반이 있는데 20명, 2개 반이 있는데 그 학교는 12반인가 그렇게 되는 학교가 정규 수업에는 우리 교육과정을 합니다. 그리고 평일날 방과후하고 방학 때 이때만 이 전체가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만 아이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네들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정규 시간에는 우리 과정 교육 공부하고 방과후 교육 활동하고 방학 때 아이비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구에서 이번에 2학교 확대를 합니다. 고등학교. 한 학교는 학교 이름은 깜빡했습니다만 한 학교는 지금처럼 정규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장을 하고 방과후 교육 활동으로 아이비를 하고 20명 한 반. 하나는 대구 국제고등학교. 여기는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들어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준비가 대단한데 거기는 지금 몇 년 준비했습니까? 국제고등학교는 준비에만 한 3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 내년 1학년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준비 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한 2년 있다가 우리 이미 딱 표선에서 하면 월드스쿨이 되고 그 다음 3년 있다가 이제 DPCM을 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으로 아이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저는 박수치겠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즉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이들에게 대학 입시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불평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학교 전체가 아이비로 갔을 때는 아시겠지만 학습의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많이 봐서 한 60%. 그 다음 나머지 한 40%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교육부에서 대학 입시 4년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4년 예고하는 이런 대학 입시에서 대한민국 모든 대학의 DP를 인정해라 라는 결정이 나오거나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액션이 나오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대답이 좀 됐으니까 좀 자세히. 네. 추가적인 질문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아이비 과정이 늘어나고 있는 게 제 대구교육청이 인근에 있는 대학에다가 요청을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하시는 과, 의대 이런 데까지 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제주 같은 경우도 지금 제주대학교 정책협의회를 제주대학교하고 했는데 제주대학교 내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리는 노력을 도교청에서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확대를 안 하겠다는 건
뭔가 좀 노력 없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제주대학 총장님에게 제가 수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미소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학교의 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입시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경북대학교 과대학하고 어디서 이번에도 대구 교육감하고 저하고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물었죠. 그게 사실이냐? 그러면 대구의 IB 공부만 한 아이들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경북대학교에서는. 그래야 과연 대학교에서 입시 제도를 그렇게 발표할 수 있느냐? 제가 물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산교육감하고 경기교육감은 옆에서 웃고만 있더라고요. 내가 따졌더니. 근데 누굽니까? 이제 강은희 우리 대구교육감께서는 경북고대는 자기는 분명히 그렇게 해서 DP를 인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IB 프로그램을 아마 이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인정하겠다. 근데 그거는 다른 학교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종합 전형은. 종합생활기록부 전형은. 제가 원하는 거는 DP 점수를 인정해달라는 거죠. 근데 경북대학교도 DP 점수 인정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종합전형은 제주대학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건. 근데 제주대학에 저는 종합전형을 요구하는 게 뭐냐? DP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 저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단 IB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해서 그 종합전형을 더 높이 평가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현명성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와 관련 이번에 그 수능 학생부 학교 성적이 어느 정도 되게 있습니까? 마이너스 5% 정도 됩니다. 1, 2등급.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속상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제주도의 대입 진학이 너무 수시로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 정시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제가 이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거는 앞전에 4, 5년 전과 비교한 자료입니다. 전년하고 비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 2등급 국어 수학이 한 마이너스 5% 좀 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발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석했어요. 제가 분석했습니다. 우리 해당 과에서 분석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분석한 방법입니다. 제가 분석해 봤더니 저 생각으로 한 마이너스 5% 정도 나와 있습니다. 뒤집으면 5,000명 응시했다면 한 250명이 우리가 받아야 될 학생 수가 타시도에서 받아버렸다. 전국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거 한 7, 8, 5, 6년 전에 받던 인원수보다 그만큼 줄어들었다. 뭐가? 1, 2등급 학생 수가. 어느 과목? 국어, 수학 1, 2등급 학생 수가. 이 아이들이 주로 소위 말하는 인서울 대상 학생들입니다. 그게 줄어들었다. 그럼 그 줄어든 만큼 그럼 우리는 수시로 더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분석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투트랙 대학 입시, 정시와 수시 어느 걸 어떻게 중시해서 어떻게 입시 지도를 할 것이냐. 물론 일산학교 고3 담당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잘하시고 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시스템이 과거와 다르고 어떤 교수학습 지도 방향이 과거와 다른 데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나치게 수시에 치중해서 이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얼마 전에 조의회에서 강혜성 국장께서 청담마개단지 초등학교, 초중학교화 검토하겠다는데 교육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중학교까지는 함께 지어줬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초중. 그런데 이렇게 지어야 그 중투라든지 이런 통과도 쉽고 또 앞으로 학교는 따로따로보다 그렇게 해야 겨울에 눈 쌓이면 중학생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고등학교 됐으면 그것까지는 아니고
예,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고등학교 통합은 가능합니다. 근데 유초 중고는 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제외하고 중까지만 해서 그 부지가 우리한테로 넘어오면 준비를 할 그런 생각. 지금 넘어와 있는 게 아니죠. 부지만 확보되어 있는 건.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입니다.